네, 이제 7강입니다. 네, 신라 하대인데요. 신라 하대가 뭐예요? 신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 기록들은 고려시대에 써졌거든요. 고려시대에 써진 역사서의 특징은 신라 말이 망할만 했다고 쓰는 거예요. 신라가 망하니까 고려가 생겼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신라 말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라 말의 끝부분 있죠. 거기서 바로 고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교점이 있어요. 교점. 살짝 어느 시대를 지나가냐면 바로 이 시대예요. 바로 후삼국 시대라는 걸 지나서 고려로 가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라 하대, 신라 말이 시작이 됐어요. 신라 하대 첫 번째 왕은 선덕왕이긴 합니다.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한 김양상을 말하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원성왕인데요. 원성왕.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독서 3분과라는 걸 실시했는데요. 독서 3분과는 요즘으로 치면은 그 국립대학의 졸업시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졸업시험 봤습니까? 예. 졸업시험을 보면 졸업이 되죠. 끝이에요. 졸업이 돼요. 근데 독서 3분과를 보면 국학의 졸업시험을 통해서 점수에 따라 높은 관리나 낮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관리로 채용되는 제도. 아, 좋은 거죠. 이게 바로 독서 3분과입니다. 독서. 이게 뭔 뜻이에요? 독서. 책을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독서. Reading books. 독서. 많이 하십니까? 요즘에 참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독서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책이 읽기 싫다는 거죠. 예. 독서 문제 때문에 참 원성이 자자한 것 같아요. 독서 문제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 것 같아요. 예. 독서 3분과는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실시했어요? 원성왕이죠. 독서 문제 때문에 아주 원성이 자자한 것 같아요. 책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왕은 헌덕왕입니다. 헌덕왕은요, 원성왕 다음인데요. 헌덕왕. 이때도 반란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김원창의 난입니다. 웅천주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근데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 사실 웅천주도독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사실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이 되지 못했거든요. 무열 왕의 직계 자손들이 왕이던 시절을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라 하대는 저 앞에 그 뇌물마리간 있죠. 뇌물왕의 자손들이 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열계 진골기족인 김원창과 그 아버지 김주원 이런 사람들이 왕권에서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결론 왕이 못됐다. 이게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면 공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질문. 김원창의 반란은 어느 왕 때 일어났습니까? 김헌창의 반란은 어느 왕 때 일어났습니까? 헌덕왕 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연결시켜서 보세요. 보세요. 예. 너무 쉽죠? 예. 헌덕왕 때 김원창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흥덕왕 때 일어난 또 반란이 있는데요. 흥덕왕. 흥덕왕. 사실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청의진을 설치한 장보고입니다. 그래서 완도에 청의진을 설치하고 장보고, 원래 이름은 궁복인데요. 장보고도 나오고 궁복도 시험에 다 나오는 편이니까 다 알아두시는데 이 사람을 청의진 대사에 임명했대요. 사실 흥덕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보고, 즉 궁복이 청의진 대사, 완도에 청의진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사로 임명이 스스로 사실 된 거예요. 근데요, 장보고는 흥덕왕 말고도 여러 왕을 경험을 했어요. 몇 명의 왕을 경험을 했는데 흥덕왕 다음까지도 계속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장보고는요, 흥덕왕 한 사람만 외우면 안 돼요. 사실은 장보고는 이 신무왕이 있죠.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아닌데 신무왕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 이름은 우징인데요. 이름이 우징이 뭐냐? 김우징. 우징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앞에 그 44대 왕이
민애왕이라는 왕인데 그 김명이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김우징을 왕으로 세웠어요. 뭔 뜻이냐면 킹메이커의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킹메이커. 장보가 얼마나 힘이 셌으면 왕이 될 사람을 골라서 너 왕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보고가 아주 기구만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문성왕 때, 이거 다음 사람이 문성왕인데요. 문성왕 때 드디어 자기의 딸을 왕비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장보고가 진짜 반란을 일으킨 것은 문성왕 때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장보고는 흥덕왕, 신무왕, 문성왕 이렇게 세 사람 때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오랫동안 활동한 장보고입니다. 그 다음은요. 신라 말의 대표적인 여왕이 바로 진성여왕인데요. 신라대 여왕은 딱 한 명입니다. 진성여왕. 사실은요. 진성여왕은 신라 하대의 대표예요. 신라의 하대의 대표라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신라 하대는 왕권이 많이 약해지고 나라가 멸망할 때쯤의 왕이니까 그때의 대표가 된다는 건 가장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각간위홍 이 사람에게 3대목을 편찬하게 했어요. 이 당시에 이게 향가집인데 지금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가집을 편찬하고 있는데 약간은 조롱조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라가 망해가는데 3대목이나 편찬하고 있겠는가 이래요 사람들이. 3대목은 좋은 업적이 아니라 3대목이나 편찬하고 있겠군 뭐 이런 뜻이에요. 또 농민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결국 연합을 했는데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상주라는 곳을 사벌주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원종과 애노의 반란은 이거는 진성여왕 때의 반란이기도 한데 신라의 마지막, 즉 신라하대의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원종과 애노는 시험에서 진성여왕 때의 업적으로 사건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신라 하대의 대표적 사건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근데요. 진성여왕의 재위기간에 초기에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면 말기에는요. 이런 게 일어났어요. 적고적의 난. 적고적이 뭐예요? 적고, 레드 팬츠, 빨간 바지 이런 뜻이에요.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적고적의 난입니다. 쉽게 나올 때는 원종 애노의 난으로 나오고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적고적의 난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시험은 조금 어렵게도 나와요. 그래서 원종 애노의 난도 진성여왕, 적고적의 난도 진성여왕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당나라의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인 빈군과에도 합격을 하고 당당하게 귀국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최치원입니다. 근데 최치원이 신라 그 고국에 들어와 보니까 아주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급한 일 10가지를 적어서 왕에게 올렸어요. 급한 일 10가지. 이머전시 10조 이걸 우리가 시무십여조라고 하는데요. 그걸 올렸는데 진성여왕이 결국 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실망한 사람이 바로 최치원인데요.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뭔가 시무십여조라는 상소문을 올렸다는 말이 나오면 진성여왕 때예요. 그래서 진성여왕은 사람 이름을 잘 외워야 돼요. 원종, 애노, 그리고 적고적은 사람 여러 사람이긴 하지만 적고라는 이름 또 최치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진성여왕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사실은요. 적고적은 가끔 나오고 이 둘이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최치원종애노 한꺼번에 원으로 끝나고 원으로 시작하니까 최치원종애노 이게 바로 진성여왕 때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라하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신라하대, 신라말. 신라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위 쟁탈전. 경주에서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난리야 난리. 왕위 쟁탈전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왕과 왕이 싸우는 건 아니겠죠. 왕과 왕이 아닌 사람들이 싸우겠죠. 왕과 귀족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귀족들은요 바빠요.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니, 세상을 주름잡는 사람이 왕과 귀족밖에 없는데 그들이 왕위 쟁탈전에 빠져서 경주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지방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지방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호족이라고 그래요. 호족들은 지방에 있으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경주에서 연락이 한 번 오지 않아. 그래서 지방에서 그럼 경주도 날 버린 것 같은데 내가 지방에서 한번 왕을 해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호족이라고 합니다. 지방 세력을 뭐라고 불러요? 호족이라고 그래요. 호족. 산중호걸이라 하는 그 호자가 바로 이 호자예요. 호족. 호족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반독립적인 세력이다. 한문을 잘 보세요. 독립적은 몰라도 되는데 반만 보세요. 반. 이게 뭐게요? 반. 이 한자는 진짜 반, 절반, 하프 반자예요. 반대할 때 반자가 아니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만 독립적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편인데요. 호족을 딱 이렇게 설명해요. 신라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나라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신라에게서 완전히 따로 독립되어서 뭔가 이 지역은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독립이에요, 독립이 아니에요. 반만 독립이죠. 정말 그래서 반, 하프 반 독립적인 세력, 호족이라고 표현해요. 또 왕과 귀족이 왕위 쟁탈전에 빠져 있을 때 그 귀족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바로 육두품이라는 사람인데요. 신라에는 골품제 때문에 성골 귀족, 진골 귀족, 그 밑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바로 밑에는 진골 귀족 바로 밑에는 육두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게요. 육두품은 뭐 했대요? 아주 실명이 컸나 봐. 그리고 신라에 남아 있어봤자 육두품은 장관도 못 되거든요. 진골 귀족이 왕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해먹어. 다 해먹어. 그러니까 육두품은 똑똑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글래스 시일링? 유리 천장이라는 거 아무리 올라가도 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육두품이 했던 그 문제 해결 방식은 뭔가 이력서를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게 바로 당나라의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 빈공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했겠죠. 육두품이 그래 내가 당나라에 큰 나라에 과거 시험에 통과해서 오게 되면 신라에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육두품은 혹시나 모를 빈공과에 합격한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또 그러면 농민들은 또 어떻게 대응했냐? 농민들은요, 나라가 너무 혼란하고요. 경주는 왕위 쟁탈전에 빠져 있으니까 농민들은 봉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농민들은 봉기해요. 원종애노해난이 그 대표예요. 원종애노해난. 그래요. 진성여왕 때 사건이긴 한데 신라하대의 대표 사건이기도 하다니까요. 농민들은 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랑하거나 초적이 된다. 초적은 쉽게 말해서 산적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세 그룹을 얘기했는데 호족과 육두품과 농민들을 얘기했어요. 호족과 육두품과 농민이 신라하대, 즉 왕위 쟁탈전에 빠져있는 신라하대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요게 시험에 납니다. 요것들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신라하대에 유행했던 사상이 있어요. 바로 풍수지리설과 선종인데요. 신라하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죠? 도선이 들여온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 풍수지리설 뭐예요? 쉽게 말하면 명당 찾는 거죠. 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그럼 거기다 집도 짓고 절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풍수지리설 이거는 신라하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신라하대에는 도의와 홍척이 들여온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이 유행했대요. 선종은요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바로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는 교종과 선종이 있습니다. 교종은요 책만 읽어요.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선종은 책 안 읽어요. 불립문자라고 해서요 오히려 책을 배제하고
저기 암자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참선하고 좌선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바로 선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선종을 마귀 같다고 그래요. 아, 쟤는 책도 안 읽고, 깨달음, 누가 깨달은지 아냐? 뭐.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바로 선종입니다. 지금 신라하대에 유행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랑 뭐예요? 풍수지리와 선종이죠. 사실은요, 유행했다. 이 말은요, 그냥 유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힘이 센 사람이 받아들여야 유행하는 거예요. 당시에 힘이 센 사람이 누군데? 호족. 사실 호족들이 좋아했던 게 바로 풍수지리와 선종입니다. 풍수지리, 호족이 참 좋아했죠. 만약에 전라도 호족이 풍수지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주만 명당이 아니야.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전라도 이쪽 지역도 명당이야.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 명당이야. 그치 풍수지리 대가야. 이러면서 풍수지리서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즉 호족이 많은 지방에 많은 종파가 있었던 불교가 바로 선종이에요.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과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신라하대에 호족이 성장함과 동시에 풍수지리와 선종도 유행했습니다. 풍선, 빨간 풍선이, 노란 풍선이. 풍선이 유행한 게 바로 신라하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호족이 받아들이니까 유행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후삼국 시대인데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신라하대가 있으면요, 신라하대의 마지막 시점을 우리가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겹쳐져 있어요. 신라가 딱 끝나고 바로 고려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라와 고려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림 보세요. 통일신라가 있고요, 후고구려가 고려를 바꿨는데 이게 좀 겹쳐져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후백제가 있어. 요만큼 있죠. 요만큼을 우리가 후삼국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삼국은 옛날에 있었잖아. 통일신라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후삼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후삼국, 고려 이렇게 되는데 확실하게 시대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신라 말과 고려 초에 그 겹쳐져 있는 구간이 바로 후삼국입니다. 이게 한 30몇 년 돼요. 30몇 년. 그래서 통일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대립하던 시기를 후삼국 시대라고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후고구려가 중간에 고려로 바뀌기도 합니다. 고려. 사실 왕건이 그래요. 좀 성급하게나 궁예를 내쫓고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데요. 그 고려가 있었던 시기도 거기에도 합쳐서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예. 일단은 견훤이 후백제를 먼저 건국을 한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대요. 야, 이것만 봐서는 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앞에 지도가 있는데요. 그 7강 시작하는데 지도가 있어요. 여기 잠깐 볼게요. 와, 이 주가 참 잘 돼 있네. 그치? 보세요. 이 전체가 다 신라였다? 근데 후백제가 900년에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신라고요. 여기에 후백제가 생겼다고. 후백제는요, 무진주, 광주, 여기서 견훤이라는 사람이 힘을 키웠어. 근데 여기서 도읍을 정하진 않았고, 즉 수도를 만들진 않았고, 건국을 한 것은 여기서 했어요.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어요. 그럼 벌써 이제 이국이 된 거죠. 신라와 후백제 된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가 몇 년이에요? 901년에 여기 위에서 후고구려가 생겼어요. 이거는 궁예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궁예는 어디서 후고구려를 세웠냐면 송악에서 세웠어요. 송악. 무엇인가? 송악은 지금의 개성 지방이네요. 개성 공단이 있는 거기 있죠? 예, 거기서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궁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철원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 철원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송악에서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를 왕건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도와줬는데 갑자기 철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왕건의 집안이 삐쳤거든요. 삐쳐있는 상태에서도 철원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철원으로 결국 후고구려가 옮겼는데 여기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철원에서 고려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왕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송악으로 다시 돌아가요. 질문. 고려라는 나라는 어디에서 세워졌을까요? 1. 송악, 2. 철원. 철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송악에서 세워진 것은 후고구려이고요. 철원에서 세워진 게 고려예요.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송악으로 옮겼을 뿐 세워진 건 철원이에요. 특이하죠? 이거 기억 꼭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면 이 세 나라를 우리가 이제 후삼국이라고 하는데, 후고구려는 철원에서 고려로 바뀌어요.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고려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고려가 있다 치자. 그러면 고려가 있고 후백제가 있어요. 후백제가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와 후백제가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싸우는 문제보다 나중에 후고구려가 고려로 바뀐 다음에 고려와 후백제가 싸우는 전투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후삼국. 예. 보세요.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보세요. 견훤이 완산주를 근거지로 해서 돕을 세우고 후백제를 건국했대요. 몇 년도래요? 900년. 응? 근데 견훤하면 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견훤은요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나왔다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견훤이 누구랑 친했게요? 견훤은 후고구려랑 친했나? 아니요. 후고구려는 나중에 세웠는데 후고구려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견훤은요 반신라 정책을 두었기 때문에 신라와도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손을 뻗어 나를 도와줘 라고 얘기한 게 중국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후당 5월입니다. 후당 5월과 친한 나라, 그게 바로 후백제 견훤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궁예. 궁예가 문제예요. 궁예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후고구려를 처음에 건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양길 밑에서 세력을 키웠대요. 그러니까 양길은요 사실 산적 이름이거든요. 양길 밑에서 궁예는 원래는 왕족인데 왕족이었던 궁예가 오히려 산적 밑에서 있다가 나중에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를 세운 거예요. 궁예. 이 사람이 궁예네, 그치? 궁예. 예. 궁예는 늘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안대를 하나 끼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궁예다,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궁예가 처음에 나라를 세운 것은 송악이에요. 기억나시죠? 송악.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후고구려를 세운 것은 901년인데요. 나중에 철원으로 천도해요. 철원으로 천도한 건 905년이에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후고구려가 밑에 있는 후백제를 칩니다.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가 당시에 신망이 높았던 아주 페이머스해지고 있었던 왕건을 보내요. 근데 왕건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위에 있는 후고구려의 왕건이 아직 왕이 아닙니다. 궁예 부하 왕건이 후백제를 정면으로 치게 되면 크게 당할까봐 저 밑을 쳐요. 바다를 끼고 저 밑에 들어가서 후백제의 뒤를 쳐. 후백제의 뒤를 친다. 그게 바로 나주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나주 공략이에요. 아주 왕건이 똑똑한 사람이죠. 나주를 쳐요. 그 다음에 궁예가 국호를 마진으로 바꿔요. 정말 궁예는 변덕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 아니 후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국호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마진으로 바꿔요. 마진은 큰 나라 뭐 이런 뜻이야. 대동망국 뭐 이런 뜻이야. 마진으로 바꾸면서 연호도 바꿔요. 연호도 무태 그래요. 마무 마마무 마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철원으로 가요. 내 친구들은 철원에 만나 그러면서. 그리고 철원에서 다시 또 국호를 태봉으로 바꿔요. 뭐 이렇게 많이 바꿔. 국호가 바뀔 정도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예는 다른 사람 몰라도 궁예는 순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써보세요. 꼭 외우셔야 돼. 궁예는 이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후고구려 줄임말인데 그냥 후라고 하면 후백제랑 헷갈리니까 후고구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돼. 나는 나주 공략이에요. 그 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철원으로 천도하고 나중에 태봉으로 바꿨어요. 이게 중요해요. 태봉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한 게 아니에요. 마철태 이렇게 된 거예요. 고나마 철태 이게 바로
궁예의 역사입니다. 그나마 철퇴로 맞았으니까 목숨은 부지하고 있나 봐요. 살아남았나 봐요. 총으로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나마 철퇴로 맞았으니까 살아남긴 했나 봐요. 그나마 철퇴, 이게 바로 궁예입니다. 해보세요. 그나마 철퇴입니다. 여기 한 문제예요. 그 다음, 궁예가 세웠던 가장 높은 관청, 최고의 정치기구, 이름도 알아야 돼요. 바로 광평성입니다. 광평성은 누가 만들었어요? 궁예. 그래서 이제 광평성은 궁예가 만들었다 이래도 맞는데, 궁예가 만든 나라 태봉에 있었기 때문에 태봉의 관제다, 태봉의 제도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었대요. 궁예가 사실은 뭐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너 나 죽이려고 그랬지? 그래서 네, 그렇게 아닙니다. 아니, 쟨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또 관시법 한다고 그러면서 궁예가 많은 신하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정말 궁예가 너무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왕건에게 너 나 죽이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왕건이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솔직하도다 이래가지고 살려두었다고요. 근데 그 왕건이 드디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거예요. 어디에서요? 철원에서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철원에서 고려를 세운 게 918년인데 그 다음에 919년에 개경으로, 송악으로 정도, 도부를 정해서 옮겼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고려와 후백제와 신라입니다. 근데 왕건은요, 친신라 정책을 두었어요. 그래서 왕건은 신라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라는 그냥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고려와 후백제가 싸운다는 거예요. 와, 그게 무지하게 시험이 나는데요.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밑에 보시면 1, 2천 전투 있죠. 요 세 가지, 요 세 개의 전투를 통해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에 공산전투 즈음하여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로 달려갑니다. 신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려가요. 반신라 정책을 두었다는 거죠. 견훤이 가서 누굴 죽이냐면 신라의 끝에서 두 번째 왕 경애왕을 죽여요. 그래서 여기 표현은 뭐 경애왕에게 자살을 강요했다 그랬지만 포석장에서 놀고 있었던 경애왕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죽어라! 죽어라! 그래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이게 바로 자살 강요가 바로 살해입니다. 그래서 경애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그냥 마지막 왕으로 세워놓고 돌아갔어요. 신라의 마지막 왕, 바로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돌아갔다 그랬죠. 경순왕은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경순왕의 이름은 김부입니다. 어이 김부, 너 마지막 왕 해!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견훤이에요. 견훤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이제 견훤이 김부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가는 길에 늦게 온 왕건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싸웠는데 왕건이 졌어요. 심지어는 왕건, 신라를 도와주러 왔겠죠. 왕건의 부하인 신순겸이라는 사람도 이때 죽었어요. 그래서 공산전투는요, 이 즈음하여 보세요. 경혜왕도 죽었고, 경순왕이 즉위했고, 신순겸도 죽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둬야 돼요. 그게 바로 다 공산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투는 바로 고창전투인데요. 다시 왕건과 견훤이 붙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역전의 전투입니다. 고창전투에서 드디어 왕건이 견훤을 이겨요. 그래서 대세가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고창전투와 그 다음 1, 2천 전투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이에 글쎄 견훤이 그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남이 화가 난 거예요. 어이, 왜 장남이 나를 놔두고 넷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금강이라는 넷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견훤을 아예 절에 가둬버린, 금산사라는 절에 가둬버린 첫째 장남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신검이라는 사람인데요. 신검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켜버려요. 콩가루 집안이죠. 그래서
또 이 견훤도 대단한 게 금산사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있는 왕건에게 가요. 그래서 왕건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 아들 좀 죽여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기란나를 할 테니까 후백제군을 경멸해 주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합니다. 그걸 본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즉 김부도 아유 나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건에게 항복하죠. 그게 바로 고창전투와 일리천 전투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건이 드디어 신검을 죽이러 갑니다. 그게 바로 일리천 전투인데요. 밑에 보세요. 일리천 전투 이거의 키워드는요 바로 신검이에요. 신검을 공격하여 패배시켰다. 견훤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알았죠? 일리천 전투는 이미 견훤은 항복한 상태니까 그 아들 신검을 공격해서 패배시킨 거예요. 그게 몇 년도예요? 936년. 이게 바로 후삼국 통일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삼국 통일은 뭐라고 불러요? 삼국 통일의 다른 표현은 바로 기벌포 전투입니다. 당나라 군대를 축출한 기벌포 전투. 근데 후 삼국 통일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바로 일리천 전투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유식해졌어요. 그죠? 예? 삼국 통일과 후 삼국 통일을 다른 말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기출문제 1번 보세요. 예.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3점짜리 문제인데 이게 지금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3점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순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가는요 금방 보인다. 붉은색 바지, 레드 팬츠, 척고적 어느 왕 때예요? 진성여왕 때죠. 이건 진성여왕 문제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여왕의 초기 사건은 원종 애뇌난이고 그리고 후기에 말기의 사건은 바로 적고적의 난이거든요. 또 웅천수독 헌창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호를 장안이라고 했대요. 아예 김원창이 줄여서 헌창이라고 했는데 김원창이 만든 나라가 장안이니까 아예 김원창안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고 국호를 장안, 창안, 네? 김원창안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어느 왕 때예요? 헌창이 나니까 헌도광 때죠. 헌도광 때예요. 그렇죠? 헌도광.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찬 우징이래요. 우징? 김우징이라는 사람인데 우징이 김명이 나오고요. 아까 김명이 왕이 됐는데 제 44대 왕 민해왕을 말하는데 몰라도 돼요. 김명의 왕위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누굴 찾아갔어요? 바로 실세 궁복을 찾아갔네요. 궁복이 누구예요? 장보고. 그러니까 장보고를 찾아가서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킹메이커 장보고가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만들어줘요. 이건 신무왕 직전의 사건이네. 그죠? 정확하게 한다면 뭐 신무왕 직전이라고 하면 될 텐데 신무왕 문제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순서가 어렵잖아. 그쵸? 네? 이 각각이 어느 왕인지는 알겠는데 순서가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3개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아예 외워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그려보세요. 신라하대에 아주 중요한 왕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헌도광 때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헌창이가 반란을 일으켰죠. 진성여왕 때는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진성여왕 때는 이 초기에는 원종 애노가 말기에는 적고적이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그 사이에 장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장보고는 이렇게 많은 왕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흥덕왕 때 청해진 대사가 되었고 신무왕 때 신무왕을 왕으로 만들어줬고 문성왕 때 자기의 딸을 왕비로 넣으려다가 그때 죽었어요.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문성왕 때예요. 그러니까 흥덕, 신무, 문성 이게 바로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인데 뭐 어떻게 다 외우냐고.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2개 사이에 장보고가 있다고. 헌덕왕과 진성여왕 사이에 장보고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헌덕왕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성왕이 마지막으로 하고 그 사이에 신무왕, 장보고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 사이에 이거 있으니까 나 다음이 다,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나다가 있나? 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밑줄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뭐 너무 티나게 줬다. 진성령 나왔죠? 옆에 최치원이 나왔습니다. 최치원이 나오건 원종애노가 나오든 진성여왕이 나오든 이 시기는 언제겠어요? 아니, 이 시기라고 했는데 진성여왕 때라고 나오지는 않겠죠. 진성여왕이 포함된 이 시기는 신라 하대입니다. 이 시기는 신라 하대예요. 진성여왕은 신라 하대의 대표거든요. 대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신라 하대 대표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신라 하대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뭐가 답일까? 신라 하대. 쭉 보니까 답은 2번이군요. 원종과 애노에 난데 농민분기가 일어났다. 이건 진성여왕 때이기도 하지만 신라 하대의 대표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최치원 밑에 원종애노 원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 최치원과 원종애노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상당히 자료가 어렵습니다. 예. 왕의 족제. 족제는요, 형제란 뜻이에요. 왕의 족제.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김부에게 왕위를 잇게 했대요. 김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을 말하는 거예요. 쓰세요. 김부가 바로 경순왕이에요. 사실은 김부는요, 여러 가지 때문에도 외워야 돼요. 김부가 와서 항복을 했어요. 누구한테? 왕건에게. 그러니까 왕건 문제에서도 김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부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 김부는 경순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경순왕 바로 전의 왕, 바로 경혜왕이에요. 경혜왕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견훤. 뭔가 가인물이 견훤인 것만 같아요. 계속 봅시다. 넷째 아들 금강 나왔고 장남 신검이 나왔어. 이러면요, 확실하게 견훤이네요. 그죠? 견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뭘까요? 견훤은요, 시험에 나왔다 하면 무조건 중국의 남쪽과 친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남쪽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후당, 우월과 친했다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이거 여기 있네요. 그죠? 후당은 없지만 우월이 있네요. 우월의 사신을 보내고 검교 태부의 직을 받았다는데 검교 태부의 직을 받았다.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후당과 우월 이런 거와 친한 사람이 견훤이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견훤의 1등답 후당, 우월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마지막 6번인데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인물, 사람 문제네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신라 왕조의 후예래요. 분명히 견훤 아니에요. 견훤은 농민의 아들이거든요. 신라 왕조의 후예. 그리고 송악을 도부로 나라를 세웠대요. 여러분, 송악으로 도부를 삼고 나라를 세웠대. 송악, 즉 개성지방에 세운 나라가 뭐예요? 후고구려밖에 없어요. 이거는 후고구려예요. 왜요? 고려는 어디서 세웠습니까? 고려는 고려의 수도는 원래 철원에 있었어요. 철원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개성으로 송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고려와 후고구려를 헷갈릴 필요가 없이 이건 무조건 송악에 세운 나라는 후고구려인 겁니다. 뭔가 후고구려를 세운 궁의 문제인 것만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광평성, 궁예가 만든 최고관청 광평성. 또 미륵불. 궁예는요, 자기를 선종이라고 칭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미륵신앙을 강요했어요. 여기 안대를 대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궁예입니다. 종교적인 복종을 강요한 궁예예요.
궁예 얘기인데요. 궁예에 맞는 말은 뭘까요? 뭐 1번은 후당월이니까 견원인 것 같고요. 그죠? 쭉 보니까 5번이네. 그죠?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마진과 무태. 이게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 순서 문제 기억하세요? 궁예는 어떤 순서를 외워야 돼요? 고나마 철퇴. 그죠? 그나마 철퇴로 맞았으니까 살아남았지 총으로 빵 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고나마 철퇴. 고나마. 예, 마.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철원으로 천도하고 태봉으로 국호를 바꿨을 거예요. 이 다음 강에서는 바로 고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해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